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살다 온 문효숙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100% 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왠지 수술이나 항암으로 또 많은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도 봤었고 또 책도 나름대로 봤었는데 100%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병원 치료를 일단 안 하고 나와서 나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제가 좀 자만했던 점도 있죠. 과도한 자신감. 지금부터 생활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좋은 식품을 먹으면 내 면역력이 올라서 체온이 올라서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미 전쟁이 났는데 무슨 지금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는 거나 그건 건강했을 때 얘기지. 이미 너는 암이 자리 잡고 이렇게 3기 이상이 됐는데 얼른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랬지만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을 바꾸고 뭐 음주도 절제하고 또 나름 건강식 한다면서 뭐 신선한 과일도 먹고 채소도 좋다 해서 먹고 막 이러면서 2년여가 지나면서 컨디션이 좋아진 것도 있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가슴은 계속 좀 딱딱한 게 남아있으면서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워낙 컨디션도 좋고 얼굴색도 좋고 그래서 계속 하는 일을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니까 약간의 이제 상처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진물이나 분비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약간 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낫는구나 그러고 용감하게 있었죠. 그런데 2017년 여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막 냄새도 나고 상처도 커지고 이러면서 아 이거 내가 잘못됐나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냄새가 이제 너무 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한적한 시골에 와 있는 도중에 이제 우리 홍영선 원장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반성하고 당장에 제가 50년 이상을 살면서 삼복 더위에도 양말을 신고 너무너무 따뜻한 날씨라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양말을 벗고 또 아침 점심을 먹고 일찍 자면서 저녁을 굶으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뭐 다른 장 제품 아니면 변을 볼 수가 없었는데 아랫배가 따뜻하면서 아침에 변도 시원하게 보고 머리도 맑고 컨디션도 좋고 원장님 강의를 그대로 실천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 캠프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면 어떻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설탕 한 봉지를 주셨어요. 이제 기를 넣은 설탕이래요. 그때는 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하면서 이 상처에 설탕을 넣어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 10월 1일 날 설탕 봉지를 들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상처에 설탕을 넣으면서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처음에는 갈았나 봐요. 막 떠먹는 야구르트 숟가락으로 막 가득 못 채우니까 대여섯 번씩 넣어가지고 설탕을 넣고 거즈를 덮어놓고 있고 한 3, 4일 지났는데 냄새가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안 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새카만 염증은 보이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냄새가 안 나요. 이제는 염증이 빠져나오면 3살이 나오면 다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10월 15일부터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여기 오니까 더 좋죠. 이제 여기에 대해 오니까 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기가 지금 갯벌에 기도 엄청 생기가 넘치는 성지에 와 있고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하고 또 초저녁에 여기는 정말 일찍 잘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갯벌도 걷고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원장님 강의도 듣고 하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정말 좋아졌는데
지금까지는 염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뭐 상처가 크게 아물지는 않았는데 상처는 아직 큰데 냄새는 확실히 줄고 그다음에 거즈에 나오는 그 염증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컨디션도 좋고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한 1, 2kg 정도 살도 오르고 아직 크게 뭐 체력을 소모하고 이런 거 하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그때는 지금 한 보름 지났죠. 네, 보름 지났어요. 그 차이가 많이 났나요? 그때 이제 사실은 상처가 커지면서 좀, 남들한테 워낙 큰 소리는 쳤었는데, 솔직히 불안한 점도 있어서, 그때 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밤에 완전히 정말 한숨도 못 자는 날이 며칠씩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볶음국식을 먹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곡식하고 떡만 먹었지 다른 반찬을 안 먹으니까 너무너무 허기져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여기 내려올 때는.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는 걱정 없어. 이거 염증 다 빠지고 3살만 차면 뭐 되는데 뭐 나를 만드신 분이 또 재창조해 주신다는데 뭐 이러면서 딱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는 분마다 다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피디님도 그러시나요? 처음에 고창 터미널에 만났을 때보다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장님 생신 때 네. 앞에서 저거 방면 방문도 하시는데 다른 사람. 너무 꼭 해서 이제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 찍어서 해놨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셨나요? 어떠셨나요? 그리고 처음에 올 때보다? 처음에 올 때는 솔직히 아픈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상처가 이제 이렇게 가에 동그란데 이런 데가 쓸려서 좀만 스치기만 해도 막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까지 해서 거의 뭐 염증 덩어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새카만 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누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의 막 나오고 지금은 거의 냄새는 없고 조금씩 이제 염증만 나오는데 그 대신 이제 구멍은 커졌어요. 그래서 설탕이 다시 많이 들어가요. 설탕이 많이 들어갔는데 친구가 그때 올 때 3kg짜리를 사줘가지고 또 원장님이 기를 빵빵 넣어줘서 설탕을 막 하면 균들이 잘 먹고 토해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갈면 거의 냄새는 안 나요. 제가 보니까 한 분 광주 쪽에서 오신 네. 분이 있는데 네. 저는 맨 처음에 동생 아니면 언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 와서 여기 네네 여기 와서 그냥 언니 같아서 그냥 언니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2살 차이 나더라고요. 네, 강주에서 오신 언니. 그래서 제가 착각까지 했는데 닮았죠? 그때 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그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면 네. 참 네. 남인데 네. 그렇게 도와주신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같이 이제 인터뷰도 하려고 네. 했는데 이제 아무 저거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옛날보다 여기 환경이 어떠신지 한마디로 하면 선전이라고 할까? 그야말로 여기는 완전히 너무너무 좋죠. 환경이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 일찍 자니까 일찍 깨는 편이에요. 4시 전후로 해서 깨면 처음에 왔을 때는 갯벌에 가서 찬물에 원래 저 위에서는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바닷물을 이렇게 각탕이라고 걸어 다니는 거죠. 발목까지 차는 데를 계속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왔다 갔다 인사로 많이 다녀가지고 그 찬송가 들으면 막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찬송가 연속 듣기 그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걸어요. 그럼 차잖아요, 되게. 그리고서 들어오면 막 발이 후끈후끈 열이 나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바닷가 좀 걷고 들어와서 몸 닦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강의 듣고 6시 정도 넘으면 주방에 조금 준비하다가 이제 7시 아침 먹고는 조금 청소 조금 하다 이제 좀 쉬어요. 텐트 가서 조금 쉬고 몸을 좀 움직이면 힘든 거는 있어요. 지친 거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뭐 맨날 원장님이 그러세요. 안에 건물 안에 있지 말고 풀을 뽑더라도 저기 밖에 나가서 풀을 뽑고 그다음에 기 광장에서 기 받고 텐트에서 이렇게 햇빛 바람 쏘이고 있으라 해서 그렇게 쉬고 또 점심 먹고 시간이 너무 잘 가요. 하루가 금방금방 가버려요. 너무 잘 가. 바빠요.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권해주고 싶으신지. 예, 이제 뭐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는데 성경책을 종교 서적으로 보지 말고 죄짓고 병든 인간, 고장난 인간을 고쳐주는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은 일단은 병원에 가서 대중요법만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먹으려고, 감기 먹으면 감기가 나면 해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십수년 전부터 절대 그게 아니다. 원인을 치료해야지. 화분에 꽃이 시들었는데 그 꽃만 뭐 따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파리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줄기까지 전체적인 걸 봐야기 때문에 혈액을 점검해야 되고 혈액순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 암이 걸렸다 해서 그분을 잘라서 수술한다 그래서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되고 내가 생활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활 습관, 식습관이 잘못돼서 이런 병이 왔으니까 딱 그 시점에 서서 나 반성하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재발이라고 하고 전이라고 하잖아요. 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2-3번 수술하다 보면 위험하고 또 안 좋게 되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 몸을 바꿔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병원에 환자복을 딱 입고 들어가 있는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 같아가지고 저도 펫 찍고 나서 정말 수술하면 일주일이면 돼요. 실비 드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딱 하는데 저도 수술을 할 뻔했는데 가만 누워서 생각하면서 제가 동생하고 전화를 하다가 아니야 나 병원에서 퇴원 안 시켜줘도 환자복 벗어버리고 나 택시 불러서 나갈 거야. 나 수술 안 할 거야. 근데 해보다가 정 안 되면 하지 무조건 암 걸렸다 그래서 수술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면역력도 너무 떨어지고 항암 치료도 우리가 이 머리카락 뽑으려면 얼마나 아파봐요. 안 뼈봐요. 막 끄덩이를 자꾸 싸워도. 근데 항암 치료 몇 번 하면서 이게 우수수 빠지면서 이런 거 보면 또 막 살이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내가 이겨내는 게 훨씬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힘들고 중간에 갈등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해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너무 전적이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 권장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지만 지금 밖에서는요 뭐에는 뭐가 좋고 뭐가 면역력을 높이고 체온을 올려서 암도 고치고 뭐 당뇨병도 고치고 뭐도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가 되면 그런데 마음이 쏠리고 그쵸? 귀가 열어져서 혹시 나도 해볼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제품 막 다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물론 환자가 되면요 병원 하나인데 약이 1000가지도 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도 그거 하나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그 회사에 그런 자료를 막 내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장을 비워서, 위장을 비워서, 저녁에 위장을 비워서 머리를 깨끗이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게 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그리고 이제 물론 혈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금은 기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기와 혈이 만나가지고 내 피를, 좋은 피를 잘 순환시키고 또 좋은 세포로 좋은 다시 새로운 원자가 뭐 새로 되고 이렇게 해서 창조가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